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김창옥의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중에서 최근 어떤 기사를 보니 아이의 뇌 기능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엄마의 신체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엄마의 허벅지가 두꺼울수록 아이에게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다고 해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윌리엄 라섹 교수는 자신의 저서 왜 여성은 지방이 필요한가에서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는 아이의 뇌를 발달시키는 영양분 저장소라고 말하며 하반신 지방이 모유 수유를 통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기하죠? 남성의 경우에도 힘이 좋은 분들을 보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튼튼합니다. 제 주위에 나이가 지긋하신데 일도 많이 하고 기력도 좋고 건강한 분들이 계셔서 그 비결을 물어보니 공통점이 있더군요. 보통 나이가 많이 들면 병치레가 잦잖아요. 저도 강골은 아니거든요. 피로도 잘 느끼고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께 여쭤보니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서 잘 먹었다. 두 번째, 어려서 운동을 했다. 세 번째, 시골에서 자라 자연스럽게 위에 2가지를 했다. 어려서 잘 먹고 운동을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더군요. 저는 둘 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운동도 하지 못했고 어려서 잘 먹지도 못했어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모유를 먹을 수 없었어요. 분유도 잘 받지 않아 어머니는 젖동량을 다니셨죠. 통통하게 태어났다가 살이 쭉 빠져서 어릴 적 잔병 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영향인지 지금의 저는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가정과 결혼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 기억이 나는 게 쥐는 새끼를 빼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하면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 임신했을 때 칼슘 섭취가 적으면 아이에게 필요한 칼슘을 엄마 뼈에서 다 가져간다고 해요. 그 옛날 아기도 많이 낳고 제때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했던 엄마들은 골다공증에 걸려서 추운 겨울에 넘어지면 뼈가 부스러지는 게 아니라 으스러집니다. 잔뼈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장기에 상처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히 출산을 많이 한 분들은 살이 적당히 있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또 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여성이 초경을 시작하면 아무리 칼슘제를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괜한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특히 10대 때요. 10대 때 잘 못 먹으면 평생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어릴수록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기이한 다이어트들요. 조금 통통하더라도 살은 커서 뺀다 생각하고 10대 때는 무조건 잘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는 아무리 칼슘제를 먹어도 흡수시키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니까요. 어리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동심을 가진 거죠. 사람 마음이 부드러울 때 무엇이든 잘 흡수합니다.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 없지 않아요. 단지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오히려 순수하게 다 듣고 다 알고 다 생각합니다. 마음이 성장하면 칼슘을 섭취할 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에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 마음에 영양분이 됩니다. 강의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끄덕끄덕. 그것은 제 말이 그분에게 흡수됐다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죠. 언제 고개를 끄덕거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저 이야기에 공감하고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고 나도 저렇게 생각한다. 아, 놀랍다. 즉
수영할 때 인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끄덕거림이 적어지는 건 우리 마음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끄덕거리지 않은 것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이가 들어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 못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리려는 것이 아니라 갸우뚱갸우뚱거립니다. 더 이상 감동도 깨달음도 동의도 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만 세상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빡빡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죠. 그냥 정보를 주고받을 뿐입니다. 삼겹살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언제 부드러워지나요? 부드러운 삼겹살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칼집 삼겹살, 벌집 삼겹살이 무척 부드럽습니다. 숙성 삼겹살도 참 부드러워요. 칼집을 내면 부드럽고 양념이 잘 배고 열이 골고루 퍼집니다. 맛이 배로 좋아지지요. 사람의 마음도 칼집이 났을 때 부드러워집니다. 내 마음이 벌집이 됐을 때 말입니다. 살면서 마음에 칼집이 날 때가 있어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과정이지만 삼겹살 입장에서 칼집은 난도질이죠. 많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고깃집은 커다랗고 끝이 우툴우툴한 쇠망치로 고기를 내려쳐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망치로 얻어맞고 칼로 난도질 당하고 숙성하듯 어둠 속에 버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할 때 부드러워집니다. 칼집을 달리 표현하면 밭갈이가 됩니다. 요즘 혹시 마음이 힘들다면 봄이 되어 밭을 기경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경. 봄에는 밭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거든요. 요즘 혹시 여러분 속이 아니라면 봄이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당신 마음에 씨앗이 뿌려진 것이 언제인지, 언제 셀프텔러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살펴보세요. 힘들면 봄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각자가 믿는 소망입니다. 누군가는 그렇다고 믿고 누군가는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이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 마음이 난도질 당하고 있다거나 누군가 쇠망치로 자꾸 나를 때린다거나 어두운 곳에 처박혀 빛을 보지 못해 썩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절대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는 순간 끝나거든요. 가끔 내가 이걸 알긴 알겠는데 언제까지 이 고통이 반복되어야 하는 걸까 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야. 내 마음에 칼집이 생기는 거야. 좋은 일이 오려고 쇠망치로 나를 두드리는 걸 거야. 하지만 이건 알겠는데, 그럼 좋은 일이 올 때마다 가르침을 얻을 때마다 또 이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신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면 건강에 매우 이롭다고 합니다. 그럼 생수가 좋을까요? 정수기물이 좋을까요? 지하수가 좋을까요? 실험 결과 그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을 구분하지 못할 뿐더러 성분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을 마시냐보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며 특히 맹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액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즉, 커피를 마신 거는 물을 마신 게 아닌 거죠.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살면서 어떻게 맹물만 마시겠습니까? 삶에는 커피 마시는 날도 있고 탄산음료 마시는 날도 있습니다. 단 커피나 탄산음료를 한 잔 마셨으면 맹물을 꼭 한 컵 마시세요.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찐득해져서 혈관을 통한 에너지,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몸은 그 수분을 세포에서 충당한대요. 세포의 상당 부분 또한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사라진 세포에 노폐물이 쌓여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괜스레 짜증이 많아지고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만 푸석푸석해지는 줄 알았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기는 줄 몰랐습니다. 혹시 요즘 괜시리 짜증나고 머리가 아프다면 평소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점검해 보세요. 몸만 적당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살면서 당장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이 마치 맹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강연은 지금 듣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듣는다고 갑자기 뭔가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곧바로 효력이 발휘되는 것도 아니지요. 시나 소설, 에세이, 인문, 철학 서적을 읽는다고 하루아침에 삶이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습니다. 종교도 오늘 믿는다고 내일 갑자기 천국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맹물을 잘 못 마십니다. 다른 액체, 가령 술이나 커피, 탄산음료는 마시는 즉시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런데 맹물은 맛도 밍밍하지 마셨다고 몸에 별로 반응이 오는 것도 아니니 쉽게 손이 가지 않죠. 물을 안 마시다 보면 부족한 수분을 채우기 위해 처음에는 세포에서 끌어쓰고 나중에는 방광에 있는 소변을 재활용하기 이릅니다. 극한 상황에 다다르는 거죠. 이미 폐기된 물을 다시 쓰니 좋을 리 없습니다. 저도 하루에 물을 2리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쉬운 게 아니더군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처음에는 마시는 것 자체가 버거웠습니다. 물이 잘 안 넘어갔습니다. 물을 마셔본 습관이 없어서 어렵더군요. 그래도 의지를 갖고 마셨습니다. 우리 뇌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신호등을 혼동한다고 합니다. 목이 마른 건데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 음식을 먹습니다. 목마름이 먼저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목이 마른 건데 엉뚱한 걸로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생수 같은 것들을 먼저 챙기십시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삶의 맹물을 마시는 게 힘이 듭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생수를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인생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단다 라고 말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알 것 없어 하며 차단하는 집이 있습니다. 후자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받았어야 할 생수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것입니다. 생수 마시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생수는 스승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진정한 스승을 찾기 어렵지요. 어른과 스승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시대에 아이들에게 일상적으로 건강한 맹물을 공급해 줄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삶의 맹물을 안 마셔본 사람이 갑자기 마시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약간의 의지. 삶의 양식이 되는 것들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금은 지루한 강의도 찾아 듣고 조금은 어려운 책도 읽어보십시오. 좋은 먹거리일수록 맛은 밍밍한 법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뛰는 오지 레이스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레이스 도중 갑자기 사망하기도 하는데 사인은 탈수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레이서들이 분명 물통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극한의 탈수 증상에 이르러 갑자기 사망하는 거죠. 원인을 보니 사막이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거든요. 너무 건조하고 더우니까 달리는 도중 땀이 나자마자 그 즉시 말라버린대요. 바로 땀이 사라지니까 레이스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땀을 흘린 줄도 모르는 거죠. 흘린 땀만큼 물을 마셔줘야 하는데 얼마나 땀을 흘린 줄 모르니 필요한 양의 물을 마시지 못한 겁니다. 수분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 번에 픽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누군가 위로해줘야 비로소 자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위로를 안 받아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나만 힘드나? 다 이렇게 힘든 거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유난 떨어? 땀이 나자마자 말라버리고 또 땀이 나자마자 말라버려서 결국 탈수 증상으로 쓰러진 레이서처럼 힘든 줄 모르고 넘어가고 또 힘든 줄 모르고 넘어가다 보면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물을 마셔본 사람이 목마른 줄 압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때가 되면 순간순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십시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물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물을 어떻게 마시고 있는가? 나는 탄산음료에 찌들었는데, 커피에 찌들었는데, 그렇게 자책하다가 갑자기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욕구불만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커피 못 마시는 금단 현상으로 예민해지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물 2잔 드세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보려 하지 마세요. 기존에 마시던 거 있으면 그거 드시면서 꾸준하게 의지를 발휘해 맹물이지만 시원한 내 삶의 물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마시면 좋겠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한두 분 사연 있는 분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지방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강사 대기실로 오셨습니다. 너무 간절한 눈빛에 얼굴에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유머가 있으려면 몸이 건강해야 해요. 강의를 심각하게 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해도 다 쿨쿨 주무시니까 저는 항상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내용만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유머러스한 강연을 위해서요. 유머는 사람이 넉넉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결혼 전에는 유머러스했던 배우자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건조한 일상만 공유하며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찌들고 결혼생활이 찌들고 책임감에 찌들면 마음이 여유롭지 않아서 유머가 나오질 않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날이 찾아온 분의 얼굴에서도 유머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말라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강사님, 저희 남편이 좀 오랫동안 세상에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되물었더니 남편분이 사회에 적응도 잘 못하고 사람 만나기를 어려워해 병원도 다니고 약도 오래 먹었지만 낫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제 강연에 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많이 웃는 걸 20년 만에 처음 보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남편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했죠. 대기실 밖으로 나가 남편분을 뵀더니 아내보다 더 얼굴이 말라 있으시더군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아내분이 나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시를 준비하다가 자꾸 떨어져 결국 포기하셨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고시라는 게 사람도 못 만나고 고시원에 처박혀 공부 하나에만 매달려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도 준비를 하다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웅덩이에 깊이 빠지신 것 같았어요. 아내분이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전 하나만 물었습니다. 제 강연에 또 오실 수 있겠느냐고요. 몇 주가 지나 두 분이 나란히 강연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시기에 이번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계속 계셨던 그 동굴에서 나오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나오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가 안진뱅이를 다시 서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왜 자꾸 물어보는 걸까요? 사정이 뻔한데 말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왜 넌 뭘 원하느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넌 뭘 원하느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저는 기적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야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서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땅에서 하늘로 신호를 쏘아 올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저도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주변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상처의 동굴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위로해달라고만 하는 거죠. 나 좀 도와줘.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살펴줘야 해. 이러면서 계속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진정으로 위로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위로를 해달라고 하지만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기형적인 현상이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위로받고 싶은 건지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서 나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주변에서 던져주는 비상용 위문품을 받고 웅덩이 안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나와야죠.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다른 사람을 도와야죠. 그게 괜찮은 삶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위로를 받겠습니까?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다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주저앉아 있을 건가요? 저는 그분에게 작게나마 이 이야기를 헌정하고 싶습니다. 나오고 싶다고 하신 그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 3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연 많이 보지 마시고 도움이 된다면 하루에 한 편만 보기. 2번째, 밥맛이 없어도 끼니 거르지 않기. 3번째, 하루에 한 번 5분, 10분이라도 산책하기.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쭈니 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성악을 하면서 알게 된 목소리 좋아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악은 배 에너지를 씁니다. 배 에너지를 훈련한 방법 중 제가 쓰는 것은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쓰 하는 소리를 내며 숨을 내뱉는 겁니다. 쓰, 배에 힘이 들어가죠? 배 안의 소리와 관련된 근육이 훈련된 겁니다. 혹시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다면 이 연습을 해보세요. 이 훈련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배 근육을 키워주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 근육이 복부와 허리에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움직일 때 허리와 배 근육이 먼저 움직인다고 합니다. 눈동자, 손가락, 발가락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중심 근육을 다치면 꼼짝달짝 할 수 없게 되겠죠. 우리 삶에서도 근본이 아프면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 근육은 과거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보고 자라는 것,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본 책, 내가 들은 말,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한 경험이 최종적으로 현재의 나를 만듭니다. 내 중심 근육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근육은 보이지 않아도 나의 행동, 말투, 인지를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근본을 봐야 합니다. 누구나 살다가 크게 상처를 받고 평생을 누워 지낼 수 있습니다. 삶을 누워 지내는 거죠. 왠지 아세요? 그게 제일 상처 안 받는 길이거든요. 사람들과 살아도 그냥 누워 있습니다. 애를 낳아도 엄마가 그냥 누워 살아요. 상처받기 싫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전에 한 번 아파봤거든요. 그렇게 피하고 외면하면 우리는 하나를 얻고 10개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어서는데 그렇게 큰 힘이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 좀 쓰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돈도 좀 쓰십시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쓰십시오. 일단 일어나서 힘이 좀 나면 우리 눈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삶이 고스톱이라면 일단 패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도 잘 써야 합니다. 홍단, 청단을 먼저 먹을지 피를 먼저 먹을지 머리를 잘 굴려야 하죠.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쳐도 고스톱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뒤패입니다. 뒤패가 잘 맞아야 승자가 될 수 있죠. 인생 고스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치면 뭐합니까? 뒤패가 안 맞으면 선어장이 쌓이고 애먼 놈이 그걸 다 가져가죠. 저는 뒤패를 종교적 언어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삶은 단순히 나 혼자 잘나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패와 기술, 그리고 뒤패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도 겸허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해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뒤패를 잊지 마세요. 그럴수록 감사의 마음도 내 주변을 챙기는 마음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봄은 밝은 빛, 좋은 향기,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 차 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